K9은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기아의 기술이 총 집합된 그런 모델이죠. 2018년 4월 달에 풀체인지 모델을 선보이고 약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페이스리프트라고 하기에는 외관 변화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존 오너분들은 아무래도 한숨을 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기존 오너분들이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K9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지금 보신 차량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빠르게 출고받고 싶다면, 전면부 디자인이 우리가 이미지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멋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라디에이터 그릴이 굉장히 와이드하고 크게 박혀 있고 굉장히 단정한 듯한 이 헤드램프가 뭔가 좀 밋밋한, 이게 좀 뭔가 럭셔리하고 좀 뭔가 좀 대단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미지로 봤을 때는 너무 평평해 보이는, 하지만 실물로 보니까 이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 안쪽으로 세심하게 크롬으로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대형 럭셔리 세단 같은 고급스러움이 풍겨져 나옵니다. 이전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우아한 디자인,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페이스리프트된 지금의 모습은 약간 강인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느다랗게 들어간 이 헤드라이트, 그 아래쪽으로 DRL이 이렇게 면발광 형태로 들어가지거든요. 두 줄이 되고 이 아래쪽으로 면발광으로 하다 보니까 이 그라데이션이 된 듯하게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느낌을 전달을 합니다. 나 최신 차야, 리스 끝났으면 바꿔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세련되게 디자인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요즘 차답게 스포티한 느낌을 주지만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측면을 한번 보시면요, 측면에 보이는 이 포인트, 펜더 가니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전면뿐만 아니라 측면에도 기아 엠블럼을 박아줬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돼요. 전체적으로 우람하고 평평해 보일 수 있는 부분에 펜더에 이렇게 좀 세련되게 기아 엠블럼 가니쉬를 넣어주게 되니까 꽤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됩니다. 측면 전체적인 느낌을 보자면은 큰 변화를 줬다고 하긴 하지만 차체에는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헤드라이트의 측면 라인, 그리고 테일램프의 측면이 바뀐 것만으로도 이 차가 기존의 차와는 다른 측면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휠은 18인치, 19인치 두 가지 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델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컨티넨탈사의 컨티프로 컨택트가 적용되어 있고 245, 45R19, 후면은 275, 40R19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후륜 기반 베이스이기 때문에 확실히 뒷타이어가 좀 더 광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75, 이것도 좀 모자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말이 꽤 많았던 그런 후면부 디자인입니다. 바로 이 테일램프 때문인데요, 테일램프가 마치 생선의 가시처럼, 하지만 실물로 봤을 때만큼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 강인한 레드 LED가 크게 켜지고 그 안쪽으로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K8에서 적용됐던 디자인을 함께 패밀리룩으로 적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골프를 가시기에 좀 최적의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나. 왜냐면 수입차 중에 같은 크기를 하더라도 이 골프백을 넣기에 비좁은 그런 트렁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의 골프 문화에는 4명이서 부킹을 해서 한 조를 이루는, 그래서 같이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혼자 이동을 하다 보니까 A8 같은 경우에도 골프백 하나가 간신히 들어가는 정도.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공간을 가지고 있고, 이따 안에서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UI 자체가 골프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따가 말씀을 다시 연속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공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깊숙하게 되어 있고요. 낮은 세그먼트인 내 차가 이 K9보다 좋은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요즘 중형도 그렇고 준중형도 그렇고 2열 시트가 앞으로 폴딩이 되잖아요. 그래서 넓은 적재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K9이나 이런 고급 세단에는 아무래도 럭셔리한 시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트렁크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K9 실내에 탑승을 해봤습니다. 두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차를 좋아하시는 분이 보든 아니면 차에 관심이 별로 없는 분이 보든 누가 봐도 고급스럽고 럭셔리함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세대 K9을 보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좀 그랬어요. 하지만 풀체인지 된 2세대 모델부터는 이 실내 인테리어 고급감이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비싼 차에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컬러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차량은 토프 그레이 컬러 차량이고요, 총 4가지의 컬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영상에 가장 이쁜 K9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를 고른다면 베이지를 고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화사하고, 하지만 청바지 이염도 좀 걱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지 관리도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블랙을 선택하자니 맨날 블랙만 타는 느낌. 그래서 이런 컬러 생각보다 밝아요. 다운되어 있지만 그래도 밝은 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나이 들어 보이거나 이러지 않고 꽤 세련된 그런 느낌을 전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이 컬러를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과 달라진 점 해서 한 가지를 딱 꼽자면 바로 이 좌측면에 있는 이 부분일 텐데요, 바로 지문을 인식하는 지문 인식 시스템입니다. 오너를 인증해 기아페이라든지 개인 퍼스널 설정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지금 저희는 시승차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14.5인치의 대형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TV 같은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 큽니다. 우리가 수입차와 비교를 해서 구매 목록에 올려놓고 막 비교를 해보는데 아무리 봐도 이 가격에 이런 품질은 어떤 세계의 어떤 차를 내놓더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품성을 가지고 있다, 감히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조용합니다. 정말 조용해. 제가 다른 차들 리뷰를 하면서 뭐 K5든 K8이든 리뷰를 하면서 진짜 조용하다, 하지만 K9이랑은 다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K9은 그냥 조용한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밀폐된 느낌이에요. 밀폐된 느낌. 뭔가 밀폐돼서 아무 소리도 안 들어오게끔 너무너무 노력한 그런 정숙성을 보여줍니다. 정말 조용해요. 지하철 공사하는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불규칙한 노면 때문에 서스펜션만 밑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지, 진짜 옆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든 뭐가 지나가든 정말 조용해요. 당연히 이중접합 차음률이 후성 10까지 전부 다 적용되어 있는 건 너무 당연한데, 이것만으로 이런 정숙성을 유지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정말 작심하고 진짜 구석구석에다가 패드를 엄청 넣은 거예요. 좀 정숙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당히 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중량의 흡음재가 들어간 거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숙성만큼은 어떤 대형 세단들과 비교를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이나믹한 주행을 즐기시는 분들은 K9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조이 드라이빙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모든 게 다 단절돼 있어. 이동하는 응접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K9은 2가지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은 3.8 가솔린 엔진 315마력이고요 40.5 토크, 그리고 현재 저희가 리뷰하고 있는 차량은 3.3 가솔린 터보 엔진이고요 최고 출력이 37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가 52입니다 52.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차가 보여주려는 어떤 성향, 이런 수치들만 가지고 스포츠카나 다이나믹한 그런 차량들과 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진짜 여유로운 플래그십다운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는 거다. 지금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차선 변경을 해봐도 확실히 부드럽게 여유롭게 차선 변경을 하는 느낌이에요. 좀 급하게 하면 롤이 있을 정도로 컴포트한 승차감과 그런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엑셀을 지그시 누르면 정말 부드럽게 6기통이 쫙 흔들면서 쫙 주행을 해나가요. 여기서 만약에 엑셀에 힘을 조금 더 주게 되면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엑셀을 눌렀다 뗐고 눌렀다 뗐고 그냥 같은 속도예요. 엑셀에 발을 댄다 해서 바로 반응이 있지 않아요. 자, 1, 2, 3. 네, 이 터보렉이 좀 있습니다. 터보렉이 엄청난 파워를 운전자가 막 이렇게 힘들게 운전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대형 럭셔리 세단을 끄는 사람의 어떤 품격에 맞게끔 그냥 꾸준하게 밀어주거나 또는 좀 여유 있게 좀 신경질적이지 않게 그 파워를 이어나갑니다. 엑셀을 눌렀다 해서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우리가 스포츠 모드로 놓게 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K9에는 서스펜션이 두 가지가 제공됩니다. 하나는 기본, 또 하나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현재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파워트레인인 3.3 가솔린 터보 모델의 경우에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죠.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니 일단 터보렉이 정말 줄어든 느낌, 터보렉이 많이 줄어들어서 한 60% 정도는 반응이 더 빨라진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이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잠시 차선 변경을 하더라도 롤이 있을 정도로 좀 급하게 막 하게 되면 뒤지가 흔들흔들 거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컴포트했는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굉장히 하드해집니다. 에어 서스펜션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 변화폭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저희가 이전에 시승했던 뭐 GV70이라든지 제네시스에서 보여줬던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변화폭보다 지금 현재 K9의 변화폭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초반에 터보렉이 있지만 역시나 이렇게 중고속으로 달리게 되면 훌륭한 파워로 이끌어냅니다. 힘이 남아돈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막 힘이 남아돌아서 팍 달립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침착하게 쓰는 느낌, 서스펜션 강도가 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변화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터보렉은 있고요. 컴포트보다는 약씩 60% 정도는 더 좋아지는 그런 반응 속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K9을 모는 오너답게 스포츠 모드를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꾹 눌러서 스마트 모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모드로 바꾸게 되면 세계 최초로 적용한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클러스터에도 전방 예측 변속이라고 해서 6가지의 자그마한 그런 이모티콘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시스템이 작동 중인지를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언제 표현을 해주냐, 뭐 코너, 그 다음에 내리막길, 그 다음에 앞차와 가까워졌을 때, 뭐 이런 과속 방지 카메라가 전방에 있었을 때, 이럴 때 표현을 해주고요. 자, 전방 예측 변속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운시프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코너에 진입할 때 다운시프트를 우리가 운전자가 보통 해주고 이탈을 할 때 엑셀을 밟으면서 이탈을 하잖아요. 다운시프트를 해야 되는 뭔가 상황에 맞춰서 변속을 미리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주행 안정성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효율적인 주행을 하기 때문에 연비까지도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미 K9 오너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K9부터 해서 중립주행이라고 하는 스마트 주행이 적용되었거든요. 그래서 달리다가 우리가 예전에 기어를 일부러 빼서 연비를 절약했던 뭐 그런 기억들 아실 거예요. 자동 변속기임에도 자기가 알아서 항속 주행을 하거나 내리막일 때는 변속기를 잠깐 빼는 거죠. 그래서 변속기가 걸리지 않은 채로 그냥 주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로 이번에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까지 적용이 된 거니 K9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K9 오너분들은 이 영상을 안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너무 빠른 변화로 기존 오너들을 염두하지 않은 변화라고 한숨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브랜드의 플래그십답게 빠르게 적용하는 모습도 굉장히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칭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K9은 쇼퍼 드리븐, 오너 드리븐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하는 그런 모델이에요. K8 위에 이 K9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랜저가 성공의 상징이라고 했지만 지금 운전을 하면서도 느끼지만 역시 K9 정도 다 줘야 내가 진짜 성공했구나, 이게 진짜 럭셔리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쇼퍼 드리븐으로서 비교할 수 있는 차종 대표적인 게 제네시스의 G80이죠. 물론 수입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실 비교 차량이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격차가 많이 나거든요. G80과 비교를 했었을 때 G80보다 훨씬 더 큰 이 실내 공간이 이 차량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G90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넓은 이 실내 공간이 경쟁 모델을 앞서는 그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주행을 해봤고요. 더 궁금하셨을 뒷좌석으로 이동을 해서
한번 성공한 대표의 어떤 느낌으로 한번 뒷좌석에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 what I want.